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인더메이킹 라디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나갈 준비, 바로 라디오, 바로 3화. 인더메이킹 라디오는요, 힙합 문화를 기반의 문화들 주로 다루고요, 다양한 직업군과 영역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며 나눔, 토론, 문화 보존과 홍보, 정보 전달, 엔터테인과도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보의 전달과 소통의 플랫폼으로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들어주시는 모든 리스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요. 자, 오늘 정말 재미난 분들을 모셨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채널 고정. 오늘의 게스트로 출연하신 분들 한 분씩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로이 씨부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리로이라고 하고요. 직업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만들고요. 춤추고 공룡 만들고 뭐 이러고 사는 그냥 한량입니다. 김타인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 사는 싱어송라이터 김타인입니다. 근데 요새 활동이 좀 뜸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게 참 마음이 좀 찔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나만 당할 수 없지 밸런스 게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10가지의 질문을 준비를 했고요. 두 분은 특히나 한 분은 댄서시고요, 리로이 씨. 그리고 한 분은 싱어송라이터, 바로 가수세요. 그래서 두 분에게 맞는 질문, 밸런스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네, 좋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댄스에 관한 질문이에요. 왼쪽만 잘 추는 댄서 vs 상체만 잘 추는 댄서. 첫 번째 질문은요, 바로 리로이 씨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상체만 잘 추고 싶어요.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왜 그렇죠? 왼쪽 오른쪽에서 한쪽만 못하게 되면 아무리 한쪽을 잘해도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인데, 위아래를 나누면 이미 있거든요. 이미 세상에 있어요. 위에만 잘 추는 사람, 밑에만 잘 추는 사람, 혹은 위에만 열심히 추는 장르도 있고 밑에만 열심히 추는 장르도 있고 이러니까, 맞아요. 네, 저는 둘 중에 고르라면 상체만 잘 쓰고 싶어요. 김타인 씨 선택해 주시죠. 저도 이제 비슷한데 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게 왼쪽만 잘 추고 오른쪽은 못 춘다는 것은 제 생각에 이제 의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쪽이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되던지 뭐 근육이 어디 문제가 있던지 이런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상체만 잘 추는 댄서 쪽으로 선택을 하고 싶네요. 큰 인정 드립니다. 네. 두 분 다 그러면 상체만 잘 추는 댄서 고르셨네요. 몸풀기 게임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못하는데 고난이도 기술, 고난이도 스킬, 고수 댄서 vs 스킬 못하는데 뮤지컬리티 고수 댄서. 자, 바로 김타인 씨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도 후자, 그러니까 스킬이 아예 없어도 음악을 잘 타는 댄서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이제 요리로 친다면 제가 아무리 토마토를 0.1cm로 자르면 뭐 하겠나요? 만드는 햄버거가 맛이 없으면 맥도날드 망하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런 스킬이 없어도 음식이 개판 5분 전처럼 보이는 어떤 현대 미술 같은 음식이 나왔더라도 딱 먹었는데 맛이 이렇게 머리에서 미미 이렇게 딱 뜬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임팩트,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해서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타이님, 이제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제 또래신 것 같은데 요리왕 비룡 같은 거 보고 크셨나요? 머리 위에 미미 이렇게 뜨는 거 그거 되게 요리왕 비룡인데. 기침 좀 하고 올게. 일단 저기 음악을 못 들으면 댄서가 아니고 그냥 움직이는 거잖아요. 음악을 못 하는데 고난이도 고수인데 댄서는 아니죠. 다양하고 이제 꼭 그런 거에 국한되지 않는 춤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꽉 막힌 생각을 할 생각은 하고 싶진 않은데, 저도 댄서
춤을 추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러니까 음악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리에 반응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댄서인 게 훨씬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것만큼 고난이도인 스킬도 없지 않나요? 스킬을 굳이 못하더라도 그런 고수인 댄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1번 답변과 2번 답변이 일치하셨어요. 맞나요? 네, 네. 그러네. 1번에선 상체를 선택하셨고요. 상체만 잘 주는 댄서. 2번에서는 뮤지컬리티 고수 댄서 스킬을 못하는데 기술은 되게 낮아요. 네, 뮤지컬리티 고수 댄서란 말이죠. 음악 못하는데 스킬 고수 댄서인데 상체를 잘 쳐요. 그리고 뮤지컬리티 고수 댄서는 스킬은 못하는데 뮤지컬리티 고수 댄서지만 왼쪽만 잘 쳐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하실까요? 아 이거 고민된다. 여러분 건강이 우선입니다. 저는 바꾸겠습니다. 고난이도 스킬로 상체만 춤을 굉장히 잘 춘다면 이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음악을 못하도 상관없다. 왜냐? 틱톡에서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 수 있다. 상체만 춤을 추고 아무 음악이나 입혀도 춤이 정말 멋있다면 또 음악이 돋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 난 죽음을 택하겠다. 이거 안 됩니까? 지금은 내가 난 죽음을 택하겠다. 아니 이게 밸런스 게임은 이래야죠. 이래야죠.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이래야지. 아니 이게 전 진짜 못 고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또 죽진 마세요. 네네. 네, 아니 죽지 말래요.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고르라고 한다면 저도 상체 쪽으로 갈게요. 뮤지컬리티 포기하시네요. 네, 아니 근데 타협이 있어. 타임 있어요. 네네. 타협이 있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음악을 잘 듣는 것 자체가 이미 높은 고수의 스킬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네. 예. 뭐 약간 앞뒤가 안 맞긴 하지만 음악을 못 하는데 상체를 쓴다. 네. 라고 하면 차라리 내 몸에 그런 어떤 제한이 걸린다면 하체를 못 쓴다. 뭐 오른쪽을 못 쓴다. 라고 하면 차라리 왼쪽만 쓰는 것보다는 상체만 쓸 수 있는 게 내가 움직이기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미를 따져보면 왼쪽만 잘 쓰는 것보단 상체만 잘 쓰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건강은 하체에서 오는 건데. 그냥 상체만 잘 추는 하체는 못 추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까- 그러네. 만약 내가 장인이 되고 싶다면 헤드 스핀 마스터 vs 푸더크 마스터. 저는 푸더크 마스터. 왜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헤드스핀을 계속 마스터니까 계속 돌겠죠? 바닥에서 이제 머리를 계속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산재,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산재, 뭐 뇌출혈, 뇌경색, 그런 머리 부상, 저는 그런 위험 부담을 생각했을 때 그 푸더크 마스터로 이렇게 발바리로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끝. 저도 마스터 한다면 푸더커가 되고 싶은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요. 하이님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다칠 위험이 있다라는 면에서 헤드스핀이 위험하긴 한데요. 푸더크도 똑같이 위험하거든요. 하다 보면. 그렇지만 그, 이제 헤드스핀은 네, 말씀 중에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이제 마스터까지 되려면 사실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있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그래서 죄송해요. 말을 더 하고 계셨구나. 네, 괜찮습니다. 네, 사실 정확히 그것 때문에 저도 푸더크 마스터를 고른 거였거든요. 그럴 야. 것 같았어요. 네. 헤드스핀을 마스터하면 필연적으로 있던 게 없어져요. 슬프네요. 네. 근데 푸더크는 최소한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숲을 지키고 싶습니다. 오케이. 네. 푸더크 마스터를 고르겠습니다. 저도. 헤드스핀 마스터는요 돌면 돌수록 IQ가 떨어져요. 푸더크 마스터는요 하면 할수록 성적이 떨어져요. 성적이요? 성적?
그렇죠. 뭐 회사 성적, 학교 성적, 어디에 있든지 성적이 대회 계속 떨어져요. 성적도? 그러니까 대회도 그렇고 모든 성적이 떨어져요. 장인은 되긴 하는데 성적은 떨어지는 네. 거지. 댓글도 떨어지고 아, 성적은 떨어진다. 결과가 안 좋은 아 거야. 그러니까 내 급은 마스터 상태에 있는데 내가 이걸 갖고 뭘 하려 그러면 다 잘 안 된다. 그렇죠. 계속 계속 음. 떨어지고. 네. 살아갈수록 떨어져요. 그래도 저기 IQ가 떨어지는 것보다야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뭐 거기서 오는 불행을 이제 다른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지만 IQ가 떨어지면 우리 가족들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래서 저는 성적이 떨어지고 말이 통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급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날 믿어주면 되죠. 근데 IQ가 떨어지면 내가 날 못 믿잖아요. 층간 소음 vs 춤간 소음. 춤을 춰서 나는 소음이죠. 층간 소음은 진짜 아파트 쿵쾅쿵쾅 소음이고. 참고 살아야 되면 층간 소음을 참고 살을게요. 이제 세상에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데 네. 춤 때문에 생기는 소음이랑 비교하면 층간 소음은 그냥 세상에 있는 노이즈 같아요.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거 물론 심해지면 당연히 짜증이 나겠지만 근데 층간 소음이 그냥 나한테 소음이면 춤간 소음은 나한테 그 음악이나 춤은 이제 표현이잖아요. 내가 받기 싫은데 그 감성을 나한테 계속 때려 박는 느낌이라 강제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금방 피로해질 것 같아요. 못 견딜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층간 소음은 진짜 그냥 쿵쾅거리는 소리, 이렇게 애들 소리, 또 사람들 소리 이런 거잖아요. 그냥 생활 소음이잖아요. 층간 소음은 계속 어떤 음악, 움직이고 있는 소리 이런 거는 좀 못 견딜 것 같아요. 자, 그럼 김태현 씨 선택해 주시죠.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금 층간소음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고요. 위층에 몇 분이 사시는지, 몇 시에 출근하시고 몇 시에 퇴근하시는지, 어우, 그리고 현재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거의 다 이제 그려질 정도로의 층간소음이 있는데 춤간소음은 어쨌든 쌍방의 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가 떠들어? 그럼 난 더 떠든다? 이렇게 좀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층간소음은 제가 이렇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상대방이랑 같이 싸우기가 좀 불리한 구조에 늘 놓이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춤은 저희가 쉬고 싶을 때 추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뭐 재밌고 싶고 즐겁고 싶고 이렇게 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의 도파민에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집이라는 게 보통은 우리가 쉬고 좀 안락하고 뭔가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 소음이 있다? 뭐 정말로 이게 사람이 미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해본 바로는 그래도 그냥 춤, 간, 소음이 낫겠다. 층간은 너무 힘들다. 네, 요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여기서 갈리기 시작하네요. 드디어 재밌어집니다. 그 층간 소음이 낫다라고 하신 리로이님, 네. 그게 더 낫다고 하셨죠. 차라리 참고 산다면 그걸 참겠어요. 근데 윗집에 100명이 살아요. 와, 진짜 넓은 집에 사시네, 그럼. 그러니까. 좋다. 집이 윗집에 넓어지는 거. 자, 윗집이 100명이면 네. 내 집도 100명이 살 수 있는 집이란 얘기인데 펜트하우스인가?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 집 위에 똑같은 사이즈 집에 100명이 살고 있으면 걔네가 불쌍하지. 위에 100명이 살 만한 집이 있고 밑에 100명이 살 만한 집이 있는데 거기 나 혼자 살고 있는 거죠. 죄송한데 25평이에요. 25평에 100명이 살고 있다고요? 어떻게든 꾹꾹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층간 소음이 일어나요. 저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요. 내 층간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25평에 사는 100명들끼리 5분 안에 최소한 서로 절반은 죽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한 며칠 참으면 뭐 100명 안에서 추려지겠죠. 결론은 층간 소음이네요. 뭐 차라리 그럼 잠깐만. 그럼 옵션을 걸었잖아요. 옵션을 걸었잖아. 그럼 반대쪽에도 옵션을 걸어주셔야지. 하려고 했어요. 김태현 씨,
네, 층간 소음인데 네. 그 영도 100명 살아? 아니요 100명이 아니라 그 춤이 싸이춤 아세요? 강남 스타일이라고 아시나요? 네. 뭐, 절 바보로 하세요? 1시간 플레이 합니다. 1시간 플레이 하는데 하고 조금 쉴 거거든요. 이제 끝났겠지 하는 순간 또 시작돼요. 강남 스타일만 계속 춰요. 말춤 아시죠? 말춤을 계속 춰요.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 춤을 추는 것은 상대방의 의지고, 춤간 소음이 있던 없던 어쨌든 상대방이 추는 춤은 나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1시간 동안 뭐 현대무를 하든 강남 스타일을 추든 뭐 뭘 추든 저한테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은 갈리는데 하는 결은 되게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타이님하고. 결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잘 사면 된다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결론은 그거네요.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네요. 네네. 사실 따지고 보면. 네. 유명 음악가로 살기. 근데 술은 평생 고타랑 먹어야 돼요. 아, vs 슈퍼 댄서로 살기. 근데 네.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고타랑 밥을 먹어야 해요. 후자. 저도 후자. 그래서 왜 그러신 거죠? 그 사실 앞에 뭐라고 하셨죠? 뭐 음악가, 뭐 댄스 이거는 상관이 없는 옵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고타랑 술이냐 밥이냐 요걸로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고타님이랑 술도 먹어보고 이제 밥도 먹어본 친구로서 굳이 술을 먹어야 하나 밤에 늦게 만나서 뭐 물론 낮술도 있고 하지만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밥 먹는 거까지 괜찮을 것 같고 술은 피곤할 것 같다. 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저는 뭐 너무 당연한 이유인데요. 네. 아, 슈퍼 댄서로 살아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등가 교환이면 뭐 거의 거저죠. 아, 근데 김탄 씨는 일주일에 밥 한 번 먹는데 슈퍼 댄서로 사실 거네요. 음악가로. 잠시만요. 저 바꿀게요. 저 음악가로 살고요. 네. 술을 평생 고타랑 먹어야 한다면 술을 끊겠습니다. 아, 이런 방법이 그러면 먹을 일이 없죠. 그렇네. 슈퍼 댄서로 살고 광합성을 시작해야겠네. 요가 하시면서. 저는 그 이제 밥을 끊고 그러니까 식사를 끊고 광합성을 해야겠네. 아니, 방법이냐. 고타님 아는 농담이에요. 상처받지 마세요. 약간 몰입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재밌네요. 재밌는데 이게 뭔 상황이지? 약간 제가 준비했지만 약간 의외의 답변들이 굉장히 저를 당황케 한다. 타이님한테 궁금한데 이렇게 네. 사람과 친해지고 싶을 때 네. 같이 술 드시는 게 좋으세요? 같이 식사하는 게 좋으세요? 저는 식사가 좋거든요. 저는 식사든 술이든 걔가 사주는 게 좋습니다. 아, 명답이다. 그럼 바로 친해집니다. 보통 사주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명답이네. 너무 고수 두 분을 모셔서 제가 정말 준비가 미흡했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매일 아디다스에서 새 신발 협찬 받기 vs 매일 나이키에서 새 신발 협찬 받기. 저 아디다스요. 아디다스. 저 나이키요. 갈립니다. 자, 그러면 리로이 씨부터 왠지 왜 나이키가 아닌 아디다스인지. 아, 심플해요. 그냥 나이키보다 아디다스를 더 좋아해요. 나이키보다 아디다스 신발이 더 이뻐요, 제 눈에. 물론 저는 덩크 하이 목 있는 신발 이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조던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나이키보다는 그냥 브랜드적으로 아디다스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아디다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이키를 선택하신 김타인 씨는요? 협찬이라는 게 협찬을 받고 나서 제공을 해주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다시 가져가는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둘 다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이키를 받아서 그 당근마켓에 보니까 나이키가 좀 조금 더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팔겠다. 팔아서 저는 뉴발란스 신겠다. 아, 뉴발란스 제일 좋아하시네요. 예, 발이 편하니까 뭐 뉴발란스 신겠다. 이, 네, 옵션 일단 리로이 씨한테 먼저 옵션을 드릴게요. 네, 아디다스 새 신발 협찬 받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디다스에서는 이게 팔면 안 돼요. 아, 상관없어요. 근데 나이키에서는
새 신발 주는데 너 팔아도 돼라고 해요. 자. 아디다스는 팔면은 법적 효력이 들어가면서 고소당할 수 있고요. 네. 나이키는 나이키는 뭐 팔고 싶으면 다 팔아. 저한테 아예 그냥 줘버리는 건 거죠. 네가 알아서 해야 하고. 네, 근데 아디다스는 팔 경우에는 너는 큰일 난다 법적으로. 주는 건 돼요? 주는 건 된다고 합시다. 아 그러면 아디다스지. 그 타이님이 이렇게 팔아서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걸 갖겠다라는 거가 그 방법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옵션을 걸어버리면 진짜 이건 그냥 호불호의 영역으로 가는 거라서 좋아하는 아디다스 신발 매일 한 켤레씩 갖고 하나씩 신고 다음날 친구 주고 다음날 엄마 주고 다음날 동생 주고 주변에다 그냥 아디다스 전도할래요. 아디다스가 더 좋아요 나이키보다. 그러면 이제 김타희 씨한테 옵션을 좀 받아볼까요? 네. 근데 나이키가 갑자기 네. 신발을 너무 못 만들어요. 갑자기 어? 기술력이 갑자기 저하하게 되어서 당근에서도 네. 안 팔려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나이키가. 그 정도면 협찬도 못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협찬을 하는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김타희 씨한테 협찬해서 내가 살아남겠다야. 하지만 제가 그런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싱글곡이 잘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하. 미래에 기술력이 저하되고 누구도 신지 않는 이제 10분 밖을 걸어다니면 떨어지는 수준으로 기술력이 저하됐어요. 그럼 팔면 안 되지 신발을. 그때 협찬을 드리겠다고 한대요. 나를 사랑하나? 왜 그러는 거지? 이게 이미 힐 브랜드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그러긴 한데 이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잖아. 스베누잖아요 이거. 아 그런 일이 있어났나요? 스베누가 그랬잖아요. 진짜요? 너 그냥 한 소린데. 새 신발 신고 와서 한 번 신고 나가면 신발에 양말 다 이염되고 그렇구나. 이렇게 스타 마케팅으로 띄웠다가 제품 구려서 망한 케이스잖아요 스베누. 아 뭔지 알겠다. 그거 본거 같다. 네. 그럼 저는 그냥 박쥐처럼 아디다스로 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바꾸셨습니다. 아디다스 축하드립니다. 약간 TMI 하나 얘기해도 돼요? 한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는 까르후라고 있어요. 까르푸 아니에요? 네, 까르후라고 있고 핀란드에 있는 스니커 브랜드인데 되게 오래됐어요. 원래도 운동화 브랜드로 했는데 이 브랜드가 아디다스에게 삼선 라인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오. 되게 헐값에 사왔어요. 아디다스가. 그래서 지금 인터내셔널하게 커 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의 약간 자식벌 느낌의 애착이 있어요. 약간 스니커즈 히스토리네요. 역사네요. 그쵸? 아니 뭐 신발에 엄청 막 관심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요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디다스를 고른 것도 있어요. 재밌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우연찮게 해외에 나갔을 때 이제 현지 친구들이 설명을 해줘서 알게 됐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사후 레전더리로 남은 예술가 vs 1년 반짝 유명해져서 돈 개 많이 벌고 끝난 예술가. 타인 씨부터 선택해 주시죠. 1년 반짝 유명해져서 돈 많이 벌고 끝난 예술가가 되고 싶다. 저도 1년 반짝해서 유명해져서 돈 많이 벌고 끝난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사후 레전더리로 남았다라는 얘기가 생전에는 아무런 뭘 얻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이죠. 오후처럼. 네, 그쵸. 그런 느낌이죠. 레전드리로 이제 끝까지 막 몇 세대에 걸쳐서 유명한 거죠. 그 뭔 상관이야, 난 죽었는데. 그러니까는 어디지 예전에 라디오스타에서 누가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돈이 아주 많고 아무도 날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1년 반짝 유명해져서 돈을 잔뜩 땡긴 다음에 끝나는 게 그 이후의 삶으로는 참 편안하지 않을까. 두 분이 1년 반짝 유명해져서 돈 많이 벌고 끝난 예술가라고 했는데요. 네. 끝난 게 어떻게 끝났냐면 어떻게 돈 끝났죠? 많이를 벌었으나 감옥을 가요. 네? 에?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어. 불법을 많이 저지른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감옥을 간 거예요. 끝난 게 감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극단적이네. 그 네, 돈은 근데 남아 있고요. 돈은 네. 돈이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니 남아 있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선택지가 갈릴 것 같은데.
뭐 그러면 남아 있다고 합시다. 돈은 남아 있어요. 근데 감옥이 몇 년 감옥 가는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아직. 얼마 가는데요? 그거는 이제 리로이 씨 대답하는 거 보고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선택을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옵션 걸려고 했는데 지금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렇다고 하면 네. 나는 여기서 박쥐가 되겠습니다. 감옥 불법. 그럼 저도 같이 날아가겠습니다. 이게 약간 중요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면 1년 반짝 유명해서 돈 많이 벌고 끝난 예술가. 근데 네. 돈을 버는 게 끝났다고 해서 내가 예술을 더 이상 추구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돼.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 그 나 하고 싶은 대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안 유명해져도 좋으니까 평생 나 하고 싶은 거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뭐 그랬는데 내가 죽은 후에 레전더리가 됐더라. 그러면 뭐 또 모르죠. 누가 나 예토전생 시켜줄지도 모르잖아. 예토전생 나왔습니다. 예토전생. 내 시체를 파내서 이렇게 뭘 주입한 다음에 일어나라 리로이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모르지. 저는 그러므로 박쥐가 되겠습니다. 김타인 씨도 바꾸셨죠?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범법자 인생을 살고 싶지 않고, 근데 내가 죽어서, 뭐, 레전더리로 남았다. 일단 저는 음악을 하니까 저작권료가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사후 몇 년간. 근데 이제 제가 범법자로서 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다면 우리 가족들은 평생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죽어서도 참 귀신으로 마음이 편하게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가난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죽어서 레전더리로 가겠다. 네, 저도 박쥐로 날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바뀌어서 너무 좋네요. 음치인데 춤 졸라 잘 춤 vs 몸치인데 노래 겁나 잘 부르.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오늘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요? 저는 이거 너무 쉬웠는데. 네, 리로이 씨부터. 저는 춤 졸라 잘 춤이요. 이게 뭐 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래 이미 못해요. 네, 노래 이미 못해요. 뭐 고백을 하세요 갑자기. 네, 그렇기 때문에 춤을 졸라 잘 추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반대쪽. 노래를 잘 부르고 몸치. 제가 이걸 왜 고민을 했냐면 네. 일단 둘 다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치자가 붙는 저는 약간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밸런스 게임은 그냥 뭔가 고르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정말 뭔가 진짜 싫은 거를 고르는 느낌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치를 선택한 것은 몸치는 내가 춤으로써 누군가한테 불쾌감을 주진 않거든요. 근데 음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나의 노래가 상대방의 하루를 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결혼한 지 3개월 차인데 이제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자녀 계획이 있는데 내 애를 낳아서 내가 재워주려고 해도 자장가를 부르는데 우리 애가 엄마가 음치라서 잠을 못 자. 얼마나 슬퍼요. 엄마가 몸치인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몸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로이 씨. 네. 음치인데 춤을 졸라 잘 추는데 그 춤이 통아저씨 통춤이에요. 몸치인데 노래 겁나 잘 부르는데 그 혼자서 노래방에 있을 때만 잘 불러요. 남이 들을 때는 못 부른다. 아니 근데 왜 노래방에서만 잘 부르죠? 그럴 수가 있나요? 혼자 노래방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옵션인 거예요? 혼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에서는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너의 목소리가 들려인가? 거기에 나가가지고 통춤 추고 스타 돼야죠. 저는 혼자 뭔가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하는 삶은 의미 없다. 통춤 재밌잖아요. 통춤 재밌잖아요. 그리고 나 방금 타이님이 하신 얘기에 되게 공감되는 게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내가 아무리 노래 잘 부르면 뭐해. 그걸 듣는 게 나밖에 없는. 통춤이건 뭐 개다리 춤이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고타님이 저한테 언제지 되게 옛날인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비보이 너 혼자 남으면 비보이 할 거냐고.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술 먹고 했나 보네. 그 네.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네요. 혼자 나오면 저도 안 할 것 같아요라 그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광화문 광장에 한 200명 모여가지고 다 같이 신나서 톡톡 추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래를 막 이제 이 천상의 하모니처럼 부를 수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 그러면 뭐 그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하이님 말 맞다나 함께 할 수 있음에 더 즐거울 것 같아요. 훈훈하네요. 두번 질문 좀 훈훈하게 끝났네요. 그런 질문은 아니었는데 훈훈하게 끝나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비보이 전 세계에 저 혼자 남으면 제가 그거 할래요. 그러세요? 그거는 제가 왜냐면 그러면 온 세상 비보이 학원을 다 내가 싹쓸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독점 특수. 네, 네, 전 독점을 좋아합니다. 혼자 노래 부를 때는 겁나게 잘한댔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녹음해서 팔 수 있어요? 거기까지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근데 다음부터는 생각을 좀 깊게 해주세요. 이게 좀 알겠습니다. 서운하네요. 두 분이 너무 고수셔서 이분들은 밸런스 게임을 왜 태어난 사람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10번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드디어 마지막은 이제 조금 진솔한 질문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댄서인 리로이 씨, 싱어송라이터인 기타인 씨의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10번 질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랜덤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vs 현재 삶을 사는 것. 김타인 씨부터입니다, 이번에. 저는 후자, 현재 삶을 사는 것. 랜덤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 랜덤에 도박을 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을 굳이 버릴 정도로 제 삶이 이렇게 의미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삶을 계속 영위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로이 씨. 밸런스 게임이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이셔서 이제 답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는 둘 다 고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불교에서 이제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살면 살수록 이제 두 가지 때문에 되게 무서워요. 하나는 내가 되게 이렇게 진저리 처하는 타인의 삶을 볼 때 과거에 나의 삶이 저거였으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다시 윤회했을 때 살게 되는 삶이 저것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30년 살면서 만들어진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세상 바라보는 법에서 봤을 때 너무 저열하거나 혹은 진저리 처지는 어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만약에 내 과거의 윤회가 저것이었으면 어떡하지? 하고 하는 이런 무서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말하면서도 씁쓸하긴 한데 그 자각몽이라 그러잖아요. 꿈을 꾸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그러잖아요. 꿈을 꿨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는 꿈이었어요. 교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꿈속에서 이렇게 퍼뜩 깨어났는데 꿈속인데도 알겠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거슬러도 고등학생으로 돌아왔다는 걸. 역시 똑같이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 34살까지 10년 가까이를 살아왔잖아요. 그거를 다시 살아야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득하고 무서운 거예요. 현재 삶을 사는 것이던 다시 태어나는 거건 좀 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열반에 들고 싶습니다. 열반은 그거거든요. 이 윤회를 끊고 이 업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나는 그런 걸 더 원하지. 랜덤으로 다시 태어나 이렇게 윤회하거나 혹은 지금의 삶을 산다거나 하는 거 사이에서 고르라고 하면 솔직히 전 둘 다 무서워서 못 고르겠어요. 나는 죽음을 이런 의미는 아니고 네. 나무아미터. 네, 이해가 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잘 진행된 것 같고요. 게스트로 출연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 리로이 씨부터. 우선은 인사할 때도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시간 동안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 재밌어서 좋았어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신변 잡기적인 그냥 아무 얘기나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 들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특히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하이님이 답변하시는 거에서 이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되게 약간 머리에 전구 켜지는 느낌이 드는 답변을 많이 해줬어요. 약간 감각적으로 아니 난 이러니까 이거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듣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타현 씨? 네, 저도 뭐 식상한 얘기지만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했고 그리고 리루이님 정말 감사하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스트로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콘텐츠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많이 끊겨서 우울했어요. 근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리로이님 소개받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리로이님 말씀처럼 저도 역시 이제 상대방이랑 같이 밸런스 게임 하면서 저랑 다른 생각이나 어떤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조금 더 그럴 수 있구나 뭔가 시야가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밸런스 게임 이 라디오에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허술하게 준비하신 만큼 다음에는 조금 더 덜 허술하게 준비하셔서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저도 좋고 여기도 좋고 또 경력직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저는 최근에는 이제 신규 앨범이 나오지 않아서 저를 홍보할 수는 없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사랑하는 저희 남편이 정민기 작가가 그 본인의 20년간의 생활 작업을 담은 아카이빙 개인전을 하고 있어요. 와우. 네, 뭐 아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냥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그림계 재봉틀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그 개인전에 오셔서 재밌게 즐기고 가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제가 간헐적으로 개인전에 출몰 하니까 어떻게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홍보를 살짝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두 분? 그럼요. 불러주세요. Just talk about that. In a long time, I shouldn't have left you without a strong rhyme to step to. Think of how many weeks shows you slept through. Time's up. I'm sorry I kept you thinking of this. You keep repeating your miss. The rhyme from the microphone solo with. So you sit by the radio, hand on the dial soon. As you hear it, pump up the volume. Dance with the speaker till you hear it blow. Then plug in a headphone, cause here it go. It's a 4-letter word when it's heard to control your body to dance. So